겁에 질린 이 여자아이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옆집을 탐험하러 왔을 뿐인데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서 참사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여자를 공격하지 않고 단지 옆에서 지켜보게 한 것입니다. 경찰이 여자아이가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의심하게 만든 것도 바로 이 신기한 현상입니다. 여자아이의 이름은 김민지이고 인도계 미국인 소녀입니다. 지금의 그녀는 일찍이 시골에 가서 풍습을 따랐고 본토 문화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인도 문화를 지켜왔고 매년 인도 관습에 따라 축제를 즐겼습니다. 수업 중 최재룡은 선생님이 눈치채지 못한 틈을 타 김민지를 몰래 토요일 뒤풀이에 초대했지만 상대는 매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마침 그날이 인도의 전통 명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어머니의 축제 준비를 도와야 했습니다. 말하는 사이에 1교시가 끝났습니다. 머리를 가린 수상한 여자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깨진 항아리를 보배처럼 여겼지만 몸에서는 썩은 듯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학생들은 그녀를 괴짜로 여기고 누구도 그녀와 접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자 이름은 강은경, 김민지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이상한 행동을 보고 김민지를 찾아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지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듯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방과 후 강은경은 혼자 오래된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생고기를 병에 던졌습니다. 다음 초 안에서 고기를 한 입 크게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기척이 사라지고 나서야 강은경은 조심스럽게 병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큰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강은경은 김민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습니다. 알고 보니 이 깨진 항아리를 그가 친구 집에서 찾았습니다. 전설의 인도 악마가 봉인되어 있어 매일 신선한 생고기를 먹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그의 식량이 크게 증가하여 언제든지 이 유리 족쇄를 깨고 세상에 치명적인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강은경은 김민지가 자신과 함께 악마의 욕망을 다스리기를 바랐습니다. 지금의 정신 상태가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김민지는 강은경의 하소연을 듣고 그녀가 지어낸 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강은경이 더 이상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김민지가 직접 그 깨진 항아리를 박살냅니다. 안 좋은 일이 임박했음을 깨달은 강은경은 빠른 걸음으로 이곳을 떠나지만 고서 한 권을 제자리에 두고 갑니다. 김민지는 급히 책을 집어들고 쫓아갔습니다. 그녀가 방금 전에 과격한 행동에 대해 강은경에게 사과할 때 뒤에 있는 복도문이 이상하게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김민지는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 뒤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은경에게 공포의 한 장면이 목격된 것 같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강은경을 보고 김민지는 깨우려고 시도했습니다. 의외로 강은경은 더욱 겁먹은 표정으로 계속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민지 씨는 인명피해가 걱정돼 급히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먼저 떠나자마자 강은경이 무언가에 머리를 잡아당길 줄은 몰랐습니다. 강은경이 깨어났을 때 이미 악마에게 갇혔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죽였고 결과는 다음 초였습니다. 강 씨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경찰의 주목을 끌었지만 융단수색을 통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은경 어머니의 힘없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김민지는 심한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모든 인도계 미국인들은 그들만의 전통 축제를 즐기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강은경의 실종 소식은 날개 돋친 듯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공동기도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민지에게 이웃의 뒷말이 들려왔습니다. 이를 들은 김민지는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한 듯 서둘러 아버지를 한쪽으로 끌고 가 이정민의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었고 아들은 마치 귀신 들린 듯 늘 공기를 보며 중얼거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가족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고 부부의 시신은 절단된 잔해로 변했습니다. 아들의 시신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지만 영문도 모른 채 미라진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사건 현장에 화재의 흔적이 없다는 점. 그 말을 들은 김민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는 급히 방으로 돌아와 강은경이 잃어버린 책을 꺼냈습니다. 책에는 이정민 이름의 약자뿐 아니라 불에 탄 흔적도 있습니다.
그녀는 강은경이 가지고 있는 깨진 항아리, 그리고 이 책이 이정민 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지는 조심스럽게 책 내용을 들여다보았지만 아쉽게도 글씨는 흐릿해지고 해골이 그려진 악마들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지에게는 여전히 오리무중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옛 친구를 빨리 찾고 비밀을 풀기 위해 김민지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최재룡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최재룡 씨는 이정민 씨의 생가부터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흉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입을 크게 벌린 소년과 영혼을 많이 삼킨 악귀가 있는 벽화를 보았습니다. 김민지는 고서에 나오는 똑같은 그림을 떠올리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도둑이 제 발저려 서둘러 자리를 떴는데 뜻밖의 고서를 제자리에 두고 온 것입니다. 깊은 밤, 김민지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은 손을 뻗어도 5손가락이 보이지 않는데 유독 악마의 눈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전전긍긍하며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는데 뜻밖에도 섬뜩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다행히 악몽에 그쳤지만 최근 여러 가지 괴이한 사건들로 김민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 마음의 위안을 구했지만 어머니는 화가 나서 어제 결석한 것에 대해 꾸짖고 신앙을 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인도의 전통 축제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인도의 의상과 모국어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합니다. 어머니는 먼 타향에서라도 인도 문화를 꽃피우기를 바랐습니다. 참다 못해 김민지 씨가 화를 내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와 최재룡은 어제 잃어버린 고서를 찾기 위해 다시 흉가를 찾았습니다. 고서를 잃고 다시 찾은 김민지 역시 마음속에 품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가장 친한 친구였던 강은경은 어릴 적부터 함께 놀며 공부하던 중 어느 순간 말 못할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김민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친구를 많이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강은경은 어린 시절의 내성적인 모습을 잃지 않고 함께 걸으면 늘 다른 시선을 끌곤 했습니다. 이 시집 참사 이후 인도계 고향 사람들도 자신을 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냉폭력을 견디지 못한 김민지는 강은경과 헤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김민지는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악마처럼 흉가로 들어가 소리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최재룡은 여자친구가 자신과 숨바꼭질을 하려고 하는 줄 알고 그네에 앉아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뜻밖에도 거친 마음이 뒤에서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최재룡은 무서운 것을 보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김민지의 부모는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놀란 딸을 다독였습니다. 군중들은 김민지를 살인자로 보고 이상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어머니를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딸을 찾아간 어머니는 그날 일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김민지는 그 소리를 따라 나오다가 어머니가 탁자 앞에 앉아 나지막이 흐느꼈습니다. 결과 다음 초. 다행히 또 악몽이 찾아왔고 정신없이 여교사를 찾아가 최재룡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살해된 괴이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은 김민지의 무기력한 정신 상태를 보고 단지 잠을 잘 못 자서 환각에 시달리는 줄 알고 푹 쉬라고 권했습니다. 김민지는 그동안 찍었던 사진을 꺼내 보이며 괴물이 자신의 뇌를 침범해 쫓아내려고 해도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사진의 괴물을 보고 관련 자료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지는 뭔가 느낀 듯 그녀는 고개를 돌려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선생은 이상함을 깨닫고 김민지를 즉시 현실로 데려갔습니다. 선생님 뒤에서 갑자기 괴물이 튀어나오자 김민지는 당황해하며 도망쳤고 선생님만 멍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김민지의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지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약속대로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괴물은 빛의 차라는 이름으로 인도 신화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먹고 사는 악귀였습니다. 인간에서는 피와 살을 먹고 저승에서는 영혼을 먹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몇몇 용기에 봉인할 것입니다. 김민지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잠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만난 괴물이 바로 이 악마였기 때문입니다. 여선생님은 김민지를 돕기 위해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을 끄자마자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서 여교사가 급히 불을 켰지만 방 안에는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어 무서운 고함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고 여교사는 자신이 지나치게 긴장한 줄 알고 환청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복도의 센서 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다음 순간 여교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쓰러졌고 일어나자마자 또 한 방 먹였습니다. 격한 고통을 참으며 사물함에 몸을 숨겼지만 강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강한 생존 의욕으로 사물함을 탈출한 여교사는 급히 욕실로 숨어들었습니다. 샤워 커튼에 공포의 발톱이 보일 듯 말 듯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선생은 악마의 죄수로 변했습니다. 한편 김민지 역시 어머니로부터 악귀에 대한 더 많은 민담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공격함으로써 분노, 외로움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누군가 피해자를 도우려 하면 그 사람은 가장 먼저 악마의 사냥 대상이 됩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김민지는 악마가 처음 이정민의 집에서 시작되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들 세 가족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깨진 항아리에 봉인했습니다. 강은경은 깨진 항아리에 악마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뜻밖에도 스스로 깨져 봉인이 풀리면서 일련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악귀가 사냥감을 잡은 지 7일 만에 영혼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민지는 오늘이 마침 강은경이 실종된 지 7일째 되는 날, 강은경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김민지는 어머니와 함께 강은경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고서에서 악귀가 찍힌 주문을 찾아 김민지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어 고대 인도의 전통 풍습에 따라 딸의 양손에 전통적인 귀신 쫓기 그림을 그리고 맛있는 식탁을 준비하여 악마의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문밖에서 기척이 들렸고 어머니는 악마가 아닌가 하고 딸을 감쌌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가면서 낯익은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시다가 아내가 비수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갑자기 악귀에게 들킬 줄은 몰랐습니다. 김민지는 아버지가 인사불성이자 찾아가려고 하자 딸이 다칠까 봐 어머니가 뒤를 막았습니다. 악마가 모녀를 공격할 줄 알았는데 그가 냄새를 따라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육식이 없는 이 식탁을 본 악마는 화가 나서 식탁을 뒤엎고 곧장 모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앵마기 주문을 외웠고 김민지 손에 든 부적에서도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악귀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김민지는 상황을 보고 급히 아버지에게 다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병 하나를 집어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악귀의 본거지 때문에 이정민 씨네 옛집에 있습니다. 그녀는 악마를 다시 봉인하려고 합니다. 김민지는 주문을 외우며 악귀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문의 작용으로 악귀는 괴로워하며 계속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김민지가 자신만만하게 그를 죽이려 할 때 자신의 팔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주문을 제대로 외우지 못하게 된 김민지는 악마의 틈을 타 여자아이들을 마구 폭행합니다. 다행히 김민지는 곧바로 탈출해 지하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숨을 죽이고 있는 절친한 친구 강은경을 보았습니다. 그가 강은경을 데리고 떠날 때였습니다. 악마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김민지는 용기를 내어 주문을 외우고 유리병으로 악마를 봉인하려다 말문이 막히자 상대에게 채찍질 당했습니다. 악마는 유리병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경멸하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지는 죽을 수 없는 강군처럼 병을 향해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악귀가 배불리 먹으려고 할 때 김민지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그녀는 또 한 번 병을 주어 주문을 외웠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했습니다. 악귀가 다가와 유리병을 깨뜨리고 김민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칩니다. 악마가 입을 벌리고 두 사람을 모두 삼키려 할 때 다행히 강은경은 깨어났습니다. 김민지의 손을 잡고 함께 봉인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번에는 악귀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면서 몸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인된 병이 깨졌기 때문에 악마를 봉인할 다른 용기를 찾아야 합니다. 김민지 역시 벽화 속 내용을 떠올리며 이면의 진위를 깨달았습니다. 악마를 봉인하는 가장 좋은 용기는 몸이었군요. 그녀는 입을 벌려 악마의 전기를 전부 들이마셨습니다. 결국 김민지와 강은경은 처음처럼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악마의 권토중내를 막기 위해 매일 생고기를 한 접시씩 먹고
어머니와 함께 엑소시즘을 더 공부해야 했습니다. 영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화는 인도 신화에 나오는 악마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악마의 유래를 말하지도 않고 존재 의미를 말하지도 않아 어리둥절합니다. 전체적인 공포 효과도 별로인데 워낙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 원작을 보고 논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하나 시켜주세요.